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2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90년대 이후가 되면 우리가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이제 그 글로벌 비엔날레 시스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가 되면은 전 세계에 150개에서 200개의 그 비엔날레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비엔날레라는 것들은 1989년도에 있었던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대변환점에 대한 미술의 어떤 그 반응이었죠. 이 어떤 89년도에 있었던 포스트 89의 어떤 그 현상들에 대해서 미술계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비엔날레라는 것 자체는 기존의 어떤 100년, 200년 된 어떤 미술관의 권위마저도 부정을 하고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세계 질서에 대한 어떤 모색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미술관 전시 시스템과 완전히 틀린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그 전 세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989년도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어떤 글로벌 비엔날레 시스템 요 하에서의 어떤 그 부산 비엔날레라는 어떤 맥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1970년대, 80년대라는 것들은 하나의 냉전 시스템 내에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못 가고 중국 사람들도 미국을 못 가고 러시아 사람들은 미국을 못 가는 아니 그 고립된 독립적인 어떤 자국의 어떤 폐쇄적인 어떤 미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옛날에 어떤 그 새로운 그 국체제와 비엔날레, 글로벌 비엔날레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두 개의 어떤 미술계를 비교 분석하고 이 어떤 아시아의 어떤 그 아방가르드, 70년대, 80년대 아방가르드, 자발적인 아방가르드, 그리고 지역적으로 민족 국가에 한정된 어떤 아방가르드와 글로벌 비엔날레, 프로젝트 2, 요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 프로젝트 그 70년대, 80년대 그 옛날 구체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냉전 시스템 내에서 어떤 고립되고 이제 자발적인 어떤 그 구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글로벌 비엔날레 시스템, 새로운 어떤 미술계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시스템, 요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어떤 학술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들, 요것이 프로젝트 3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가 이제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 1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 시립미술관 정관을 써서 프로젝트 1이 전시가 진행이 되고요. 프로젝트 2 같은 경우에는 고려제강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의 고려제강이라고 아주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그것이 있는데,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1963년도에 처음으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을, 이 3,000평인데, 이 3,000평을 전체를 다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전체를 다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이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앞으로도 계속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문화 예술의 어떤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1의 어떤 큐레이터 분들은 방금 소개드린 요 5분이시고요. 그 프로젝트 2는 이제 제가 이제 큐레이팅을 했고요. 프로젝트 3 같은 경우에는 요 학술 행사와 파티와 아주 다양한 어떤 이런 콘택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부산 비엔날레 학술팀과 홍보팀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프로젝트 1은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한중 이래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실험미술 아방가르드는 한 번도 같이 전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껏. 왜냐하면은 정치 역사적인 어떤 정치 경제 역사적인 어떤 조건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차이나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되게 금기시되는 어떤 그런 전시들입니다. 이것이 한 번도 이제 한국에서 제대로 소개된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폭이 터지고 나서 그라운드 제로 하에서
원호화라든지 행위 예술가들이 정말 중요한 어떤 작품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 몸폭에 터진 그 피로서 그린 그림들인데 이것이 한국이나 중국에는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소개가 된다면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거예요. 지가 때린 놈이 지 주먹 아프다고 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에는 일본의 아방가르드가 제대로 소개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70년대, 80년대 그 한국의 어떤 독재 정부, 군속 독재 정부 하에서 한국 자체의 어떤 그 실험 예술, 전임 예술도 탄압을 받고 한 번도 제대로 제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중일의 70년대, 80년대 아방가르드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미술사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빠져 있었고 누락돼 있던 부분인데 요번에 저는 이 비엔날레를 통해 가지고 한중일의 이 잊혀진 어떤 미술사와 잊혀진 작가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지금 어떤 비엔날레를 이루고 있는 글로벌 비엔날레 시스템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전통과 그 몸부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그 제가 출장 다니면서 많은 이제 유럽 쪽, 뭐 남미 쪽, 아프리카 쪽 그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지금 유럽에서도 5개나 찰스 애셔 같은 분이 추측이 돼가지고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그리고 뭐 이집트 이렇게 한 5개국에서 5개 미술가들이 공동으로 70년대, 80년대 유로피안 아방가르드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 멕시코, 뭐 과테말라, 볼리비아 이런 나라에서는 그 식민지 콜로니얼 아방가르드라고 있습니다. 그 유럽 식민지를 한 200년간 당했잖아요. 당하면서 그 콜로니얼 그 아방가르드 식민지를 당하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어떤 그 콜로니얼 아방가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지난 한 10년간 이루어졌는데 이분들도 이제 다 참여를 하고 싶어요. 남미 쪽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남미 쪽도 이제 물론 사우스 아프리카 쪽도 그런 어떤 그 콜로니얼 식민지의 어떤 아방가르드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유독 아시아만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역에 있는 그 미술사가 미술관 관계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시에 되게 많은 어떤 포인트를 맞추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미술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전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2018년도에 아시안 아방가르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서치 트립을 하는데 아시아 각국의 이제 미술관에서 그 팀들로 다 여기를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원 같은 경우에는 미술사적으로 아마 아주 중요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2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주세요. 그 프로젝트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컨셉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 2 같은 경우에는 그 1963년부터 시작해갖고 1980년대까지 순차적으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 1964년도에 처음으로 지어진 부분, 이 부분은 1970년대에 지어진 부분 이렇게 돼가지고 건물의 높이가 다 틀려요. 공장이 이제 더 커질 때마다 공장을 하나씩 더 붙여서 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높이가 제일 낮은 데는 3m 70이에요. 그리고 제일 높은 이 공간 같은 경우에 10m가 넘습니다. 그리고 8m 되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는 5m 되는 공간이고 여기는 6m, 7m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7m부터 천장 높이가 10m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미술 작가들이나 미술에 있는 작가들이나 큐레이터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전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재경 회장님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분을 뵀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정말 이 공장을 지금은 폐공장이 됐는데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하실지도 모르고, 근데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체 회사의 역사가 살아있는 공간인데 어떻게 뭐 아파트를 질 수도 없고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리고 이 비엔날레에 저기 메인 전시장으로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선뜻 오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리노베이션을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정말 꿈에 그리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 세계라는 어떤 컨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어떤 고려대강의 어떤 그 전체 공간의 컨셉이 네모 세계예요. 요 네모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네모는 뭐냐면은 여기 20m, 50m예요. 20m, 50m고 천장이 없고요. 바닥이 다 땅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덮을 수가 있어요. 기계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9m에 18m의 무대가 있습니다. 이 무대가 있고 이 무대에서 모든 오프닝 행사도 오프닝도 다 여기서 할 겁니다. 그리고 국제학술 세미나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이제 파티, 음악회, 그리고 저녁 8시, 10시, 12시 정도에 한여름밤에 여기에서 실험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실험영화 같은 거를 틀고 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가능한 뭐 재즈 페스티벌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복합, 융합 어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유리문이네요. 여기는 전부 다 유리입니다. 통유리. 여기 유리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요 네모는 뭐냐면은 여기에 체코 생맥주가 들어갑니다. 체코 생맥주 마이크로 브루어리가 들어가서 여기서 직접 맥주를 생산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테라로스 커피숍이 들어가고요. 조그만 레스토랑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트샵, 북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네모가 뭐냐면은 저기 전시장입니다. 요 세 번째 네모가 전시장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시장 여기가 입구고 출구인데요. 요거만 딱 닫아놓으면은 여기는 24시간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왜 이런 공간을 구성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1998년도에 처음으로 베네스 비엔날레를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가 마침 이제 3월달이어가지고 베네스에 어떤 비엔날레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자르데니 공원에 갔는데 자르데니 공원에 잡초가 막 이렇게 제 키보다 더 크게 자라가지고 들어갈 수조차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베네스 비엔날레 그 공간도 그 한국관이고 뭐 전체가 전부 다 비엔날레 기간이 아니면은 거기는 폐허처럼 변합니다. 아무도 쓰지도 않고 아무도 가시도 않고 관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1년에 6개월 정도를 쓰죠. 한 번은 이제 건축전, 한 번은 이제 비엔날레 전시관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도 광주 비엔날레 전용관이 있습니다. 그 전용관은 5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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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평인데 이것이 1년에 한 석 달밖에는 못 써요. 옛날에는 2년에 석 달을 썼는데 광주 비엔날레 그 공간 효율성, 사용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디자인 비엔날레를 만들었죠. 그 디자인 비엔날레를 만들면서 1년에 3개월은 디자인 비엔날레, 그 다음에는 광주 비엔날레 이렇게 해서 쓰는데 그것도 70% 이상 이 공간이 폐허처럼 버려져 있는 공간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전용관도. 그래서 저는 그 정말 365일 24시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꿈에 그리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8월 한 달 동안 작가들하고 뭐 스태프들하고 여기서 한 달 동안 거의 일을 할 거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고 우리 옛날에 스태프들하고. 근데 아침 먹고 여기서 커피 마시고 점심도 여기서 샌드위치를 먹고 그러다가 저녁 때는 이거 닫고서 우리끼리 여기서 생맥주 마시면서 그냥 파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국제학술 세미나가 이루어지는데요. 국제학술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국제학술 세미나는 뭐냐면은 이런 장소가 아니고 정말 오픈되어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맥주도 마시면서
누가 얘기하면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자유와 발언이 다 허용되는 그런 어떤 세미나 장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전시장 자체가 한 1,8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전시장 요거만 하더라도 광주 비엔날레 전용관하고 같은 규모인 거죠. 그리고 요 두 번째 네모 요것이 한 1,00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 비엔날레 어떤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정말 그 공간이 하나의 어떤 그 전시장, 통으로 하나의 전시장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근데 미술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화이트 큐브를 만들어 놓고 화이트 박스를 다시 치고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어떤 방음 시설을 다 하고 그리고 완벽한 어떤 인공 조명을 써가지고 자연 조명에 가까운 조명을 만드는 데잖아요. 완벽한 컨디션을 만드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요. 이 자연스러운 어떤 그 공장, 폐허 같은 어떤 공장, 폐허 같은 공장에 정말 악의 꽃처럼 현대미술 작품이 하나씩 걸려있는 어떤 이런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서로서로 혼혈하고 서로서로 충돌을 해요. 서로서로 걸려있고.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80m 폭이고 140m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 출입구인데요. 이 주 출입구는 전부 다 통유리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통유리로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 밖에서 이 전시장 안쪽이 다 보여요. 140m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공간 같은 경우에 그냥 이런 어떤 높은 어떤 이런 복도 같은 140m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같은 경우가 이 트러스에서 그냥 이렇게 쭉 스크린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영상을 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 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옆에는 또 다른 작품들이 있고. 그래서 모든 어떤 국적과 이런 어떤 그 다양한 국적,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그 23개국 한 120여 명의 작가들이 여기에서 모든 종교가 혼혈되고 충돌되고 지금의 어떤 지구상의 어떤 문제처럼 그런 어떤 공간들 그리고 모든 이념들,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경을 넘는 지금의 어떤 이유의 어떤 난민 문제라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충돌하고 작품들이 서로 충돌하고 하는 어떤 모든 종교, 모든 민족, 모든 언어들이 충돌하고 모든 생각들이 충돌하고 혼혈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디스플레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3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메인 행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워밍업 파티라든지 이 공간에서 우리 작가들하고 우리 스태프들하고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부산에 있는 어떤 미술 문화 단체들이 여기에 와서 파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고 하는 조그만 프로그램 한 20개 정도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놨습니다. 국제학술 세미나와 오프닝과 그리고 파티와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는 어떤 젊은 어떤 문화예술 단체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 학생들이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술 세미나와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것이 프로젝트 3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고려세강 수영공장의 전시장 그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되고 이것이 프로젝트 1과 2와 3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